구티비가 세상과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세교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난민이 스스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다른 난민의 자리까지 돕는 난민공제회가 최근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코로나 사태 속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예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세교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취지인데요.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과거 사회로부터 받았던 교회의 모습은 요즘 찾아보기 힘들고 불신이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도나 선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티비가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 생방송 세교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에 한국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시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세교회 기도회를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사랑의 나눔과 전도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초대교회는 세상이 경외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회에 큰 감동을 주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첫날에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간증자로 나섰습니다. 조 씨는 신앙 없이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등 신앙생활로 완전히 바뀐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또한 신학을 전공하면서 받고 있는 은혜를 나누며 기도와 말씀의 중요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교회 기도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오후 8시에서 9시 30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금요일인 9일은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세교회 기도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TV나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직장과 가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나 박해 위험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신청자는 7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강제 이주로 인해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난민이 가진 자원으로 또 다른 난민들의 자립을 돕는 공제회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주 기자입니다. 난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난민공제회가 출범했습니다. 난민공제회는 난민이 교회나 시민사회와 함께 수익사업을 해 재정적인 자립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언어나 문화, 노동력 등 난민이 가진 자원들을 발굴해 사회 곳곳에 필요한 곳에 연결해주는 게 난민공제회의 역할입니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가 난민 자립을 고민하다 공제회 설립을 제안했고 여러 발기인이 모여 지난 2월 설립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난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돕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민이 난민을 돕는 거예요. 서로. 이제 나아가서 난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하자. 난민공제회는 난민 자립을 돕는 수익사업과 난민 자원 개발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굿일쉐어를 지난 4월 1일 개설했습니다. 선한 뜻을 나눈다는 의미로 기업이나 단체가 제공하거나 기증한 물품 또는 난민 수공예품을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난민을 돕는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후에는 난민을 각 제품별 관리자로 세워 한국인 봉사자와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산하의 국가별, 지역별로 작은 공제회들을 조직하고 발생한 수익은 난민 생계비와 재능 개발비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교회 청년들 아니면 교회 사역자들 난민하고 같이 판매하고 홍보하고 같이 붙어 다니면서 밥 먹고 이 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와 난민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난민공제회 측은 장기적으로 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난민과 교회, 청년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문화 경험과 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의 여러 문제점도 노출됐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코로나 사태 속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현 주소를 진단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상황과 마주한 한국교회. 코로나19는 한국교회에 다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코로나 사태 속 한국교회의 모습을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회 현 주소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교계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명대학교 신하영 교수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공적인 책임을 다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사회적 고난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교회들 그리고 인프라가 있는 교회들이라도 먼저 교회의 문을 연다면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책임론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교계가 시끄러웠고 세대계층 갈등과 이념 대립으로 분열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먼저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코로나가 남긴 시급한 과제라며 한국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해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였다. 이게 그 스타크의 그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신이 돌봐주는구나. 서로 돌봐주는구나.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귀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 패널들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부흥을 일군 한국교회의 역사를 짚으며 코로나 상황도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기윤실 측은 4월 한 달간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예배도 인원 제한이 계속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예배를 만들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교회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분 9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5가지의 중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릴 것,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정규 예배의 모임을 자제할 것,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예배로 드릴 것,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등입니다. 한교총은 우리가 5가지의 약속을 다짐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길이라며 회원 교단을 통해 보급된 영상을 개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9일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는 현재 결론을 내려 말하긴 어렵다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 양상을 보여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된 내용도 거리두기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오 선박과 선장 석방 문제를 직접 매듭짓고 이르면 다음 주에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중동 방문 뒤 귀국하는 다음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생각을 굳힌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후임 후보에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추진 예정이던 국제종합경기대회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도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 증자에 참여하면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공매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중단됐으며 다음 달 3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인터넷 뱅킹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18개 국내 은행과 우체국의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의 자금 이체와 대출 신청 금액이 1일 평균 58조 6,579원으로 2019년보다 20.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도 1,191만 건에서 1,333만 건으로 11.9% 증가했습니다. 대출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된 금액이 하루 평균 4,842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2.5배에 달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기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 외교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게일 스미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에게 글로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보건 안정 조정관 역할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 백신 지원을 위해 가능한 빨리 움직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된 스미스 조정관은 말라리아와 에이즈 등 글로벌 보건 위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며 빈곤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국제조직 원 캠페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비필수 상점, 도서관, 헬스장, 놀이공원 등 일부 시설이 문을 열게 됩니다. 식당과 술집의 실외 자리 영업도 허용했습니다. 올해 초 3차 봉쇄에 들어간 지 거의 100일 만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인내한 덕에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서도 유럽의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선 5월부터 가능해지기를 희망하지만 지금은 일정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방역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약 20%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법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규제 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640명 가운데 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에 가까운 85명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3%는 가택연금, 집중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귀국하는 교민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얀마 현재는 교민 3,500여 명이 체류했으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2달간 411명이 귀국했습니다. 귀국자 수는 2월엔 75명, 3월엔 293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달 첫째 주에는 43명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임시 항공편을 통해 추가로 귀국할 예상 교민 수는 27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전통 명절인 칭밍제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과 소비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부터 5일까지의 연휴 기간 동안 1억 200만 명이 중국 국내 여행을 즐겼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94.5% 수준에 달합니다. 소비시장도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베이징 지역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등 10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21억 5천만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 증가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5년차 교단총회를 다음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총회 장소는 성락 성결교회에서 4,000석 규모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기성총회 임원회는 최근 화상회의를 갖고 총회 일정과 장소를 이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기성총회는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나섭니다. 위원장은 부총회장 지영은 목사가 맡았습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독립신문 유인물이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8호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유인물은 지난 2019년 프리실라 웰본 애비 여사에게 기증받아 100주년 기념교회 부설 양화진 문화원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이 유인물은 비록 제1호만 발행하고 중단됐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유일하게 확인되는 평양 발행의 독립신문이라며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은항교회 사단법인 다문화가정을 세우느니 운영하는 구평 종합사회복지관이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지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활절 계란과 음료, 희망 메시지 책갈피를 담은 키트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구평 종합복지관 오경은 관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오랫동안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가 오는 16일 명성교회에서 2021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청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1세기와 바울의 결단을 주제로 바울 신학자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최순봉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가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마련한 새교회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회 첫날부터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참여가 잇따랐는데요.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